독일이나 일본 같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들이 고전하는 나라를 외면했을 때 손을 내밀어 파트너가 되어준 나라가 딱 한 곳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슬로바키아였습니다. 한때는 투자의 블랙홀이라며 조롱받았지만 지금은 인구 대비 세계 최고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탈바꿈했죠. 이 기적을 이해하려면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체코슬로바키아는 벨벳 이혼이라 불리는 평화롭지만 고통스러운 분리 과정을 겪고 있었거든요. When we add the gold coins, the scale tips dramatically, showing just how much value they hold compared to the empty platform. Welcome to the home of classic cars in the heart of beautiful Prague. 자동차 공장, Our factory 그리고 숙련된 combines 산업 tradition 인력의 with 대부분을 innovation. 가져갔습니다. 반면 슬로바키아에 남은 건 광활한 감자밭과 험준한 타트라 산맥, 그리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소련 시대에 무너져가는 군수 공장들 뿐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나면서 중화기 시장이 사라지자 슬로바키아의 산업 중심지는 쓸모없이 녹슬어가는 고철들의 무덤으로 변해버렸죠. 슬로바키아의 실업률은 20% 넘게 치솟았고 젊은 세대는 고향에서 미래를 꿈꿀 희망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체코가 안정적인 경제를 유지하는 동안 절박해진 슬로바키아 노동자들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단순 노무직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정치 For the 상황도 security of the 아무라는 nation, 마찬가지였습니다. these documents are 메치아르라는 sealed. We are 독재적인 taking 지도자가 decisive action 언론을 against the 탄압하고 spread of 부패를 misinformation. 조장했으니까요. 해외 투자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주요 경제 잡지들은 슬로바키아를 자본이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곳이라며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이웃나라 폴란드와 헝가리에는 제너럴 모터스나 아우디 같은 거대 기업들의 새 공장이 들어서며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슬로바키아는 유럽의 투명인간 신세였고 새 천년의 경제 지도에서 지워질 운명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초반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이 유럽의 새로운 생산 거점을 찾으면서 세계 자동차 산업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토요타나 혼다 같은 거인들은 아시아에서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긴 배송 시간에 지쳐 있었거든요. 일본의 전문 조사팀이 파견되어 폴란드, 체코, 헝가리, 그리고 약체로 평가받던 슬로바키아를 후보지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하기로 유명한 일본 분석가들은 도로 상태부터 전력 공급의 안정성까지 모든 지표를 철저하게 계산했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최종 보고서의 결론은 잔인하고 간결했습니다. 슬로바키아에 공장을 짓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이었죠. 가장 큰 걸림돌은 인프라의 부재였습니다. 고속도로는 공장 부지 근처에 닿기도 전에 뚝 끊겨 있었으니까요. 물류 전문가들은 핵심 부품을 실은 트럭이 구불구불하고 위험한 산길을 지나야 해서 비용이 감당 못할 수준으로 치솟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큰 문제는 인적 자원의 부족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전문 기술자들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자동차를 만들려면 정밀 용접이나 특수 도장, 엄격한 품질 검사 같은 복잡한 공정이 필요한데 이 지역엔 그런 기술이 전무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벅찬 장벽은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2만 개의 부품을 공급할 현지 공급망이 아예 없다는 점이었을 겁니다. 좌석이나 계기판, 배선 뭉치,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을 만드는 공장이 주변에 없다면 조립 공장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일본 조사팀은 노동자를 훈련시키는 비용과 초기의 높은 불량률을 관리하는 부담 때문에 슬로바키아는 나쁜 선택지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같은 독일 자동차 거물들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고 대신 체코와 헝가리에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슬로바키아는 악순환에 갇혀버렸습니다. 투자가 없으니 인프라가 없고 인프라가 없으니 미래의 투자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다른 나라들이 이미 갖춰진 완벽한 조건을 찾고 있을 때 맨바닥에서 조건을 만들어낼 잠재력을 본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현대자동차그룹은 한국 내수 시장에만 의존해서는 결국 글로벌 성장이 막힐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치열한 유럽 시장을 정복하려면 아시아에서 배송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없앨 현지 생산 거점이 필요했죠. 내부 평가에서는 처음에 폴란드를 선호했습니다. 인구 3,800만 명의 대국인데다 도로망도 잘 갖춰져 있고 서구 투자의 성공 사례도 확실했으니까요. 서류상으로는 폴란드가 확실한 승자였고 슬로바키아는 대부분이 위험한 도박으로 여기는 최하위 후보였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건 1998년 변화의 비전을 품은 개혁 성향에 줄인다. 총리가 집권하면서부터였습니다. 유럽연합 가입을 결심한 슬로바키아 정부는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려면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가 유럽 부지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슬로바키아 관리들은 전례 없는 규모와 절박함이 담긴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무상 토지 제공에 10년간 세금 면제, 그리고 산을 뚫어서라도 필요한 고속도로를 완성하겠다는 약속까지 내걸었죠. 정부는 심지어 공장 정문에서 유럽 전역으로 완성차를 바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전용 철도까지 깔아주겠다고 확약했습니다. 그건 사실상 백지수표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따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신호를 한국에 보낸 셈이었죠. 이 정도의 헌신은 폴란드나 체코의 통상적인 제안보다 몇 광년은 앞선 것이었고 꾸밈없는 진심이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슬로바키아 정부는 총 투자액의 15%에 달하는 수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숫자는 강력하게 폴란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고 정몽구 회장은 엑셀표 너머에 있는 헌신적인 파트너의 가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붐비는 시장에서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것보다 진정으로 자신들을 원하는 땅에서 독보적인 주인공이 되는 게 낫다고 믿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한국은 고위험 환경을 남들은 놓친 독보적인 경쟁 우위로 바꿀 기회를 본 것입니다. 2004년 3월 현대자동차그룹은 슬로바키아 북부 질리나 지역에 거대 생산시설을 짓겠다는 대담한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연간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공장을 짓는데 무려 10억 유로가 넘는 돈이 투입되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한 소규모 조립 라인이 아니었습니다. 프레스, 용접, 도장, 엔진, 조립까지 한 곳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50만 평 규모의 종합단지였죠. 서구 언론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떠오르는 글로벌 브랜드가 왜 이렇게 검증되지 않고 낙후된 지역의 유럽의 미래를 거는지 의문을 제기했으니까요. 약속대로 슬로바키아 정부는 말 그대로 또 비유적으로 산을 옮길 기세로 나섰습니다.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약속된 고속도로 연결을 예정보다 앞당겨 마무리했죠. 이 파트너십은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의 비관론자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려는 두 국가 간의 전략적 동맹이 된 것입니다. 2004년 말 질리나 부지에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을 곧 충격에 빠뜨릴 프로젝트의 서막이 오른 것이죠. 유럽에서 이 정도 규모의 공장을 짓는 데는 보통 철저한 계획과 단계별 공사를 거쳐 최소 3, 4년은 걸립니다. 광대한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복잡한 기계를 설치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하기 위해 몇 달간 시험 가동을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한국 건설팀은 2006년 말 완공이라는 목표를 발표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고작 18개월이라는 시간표였죠. 경쟁사들과 현지 언론은 그 계획을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무모하고 숨 가쁜 속도로 진행하면서 품질 기준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죠. 그들이 몰랐던 건 전설적인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가진 위력을 곧 목격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질리나의 겨울은 혹독하기로 악명 높습니다. 기온은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지기 일쑤고 폭설로 인해 대부분의 야외 작업이 중단되곤 하죠. 살을 내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 기술진과 근로자들은 24시간 내내 현장에 불을 밝혔습니다. 날씨 따위에 질 수 없다는 태도였죠. 극심한 추위 속에서도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도록 거대한 단열 천막을 치고 산업용 히터를 틀어 작업 가능한 환경을 유지했습니다. 교대 근무가 이어지며 작업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지인들이 처음엔 놀라다가 나중엔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헌신이었죠. 얼어붙은 땅 위로 거대한 구조물이 초자연적인 속도로 솟아오르자 주민들은 한국 사람들이 잠은 자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공사가 공학적 업적이었다면 한국의 전략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 공급망 전체를 뜯어고치는 혁신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부품을 전 세계에서 조달하던 서구 제조사들과 달리 현대차는 핵심 한국 협력업체 9곳을 슬로바키아 심장부로 직접 데려왔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이 현지에 자체 공장을 세웠고 덕분에 시트, 램프, 전자모듈 같은 부품들이 적기 공급, 즉 저스트 인 타임으로 납품될 수 있었죠. 이 거대한 2차 투자 물결은 총 3억 유로가 넘었고 지역 사회에 3,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의 제조 생태계 전체를 그대로 옮겨옴으로써 현대차는 일본과 독일 경쟁사들이 두려워했던 물류 리스크를 없애버렸습니다. 이런 올인원 접근 방식 덕분에 조립 공장과 핵심 공급 업체들이 동시에 문을 열고 생산을 시작할 수 있었죠. 2006년 12월 질리나 조립 라인에서 마침내 양산 1호차가 굴러나왔습니다. 야심찼던 18개월의 일정을 정확히 맞춘 것입니다. 그 차는 바로 기아 시드였습니다. 철저히 유럽 운전자들의 높은 눈높이에 맞춰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제작한 차였죠. 의심으로 가득 찼던 유럽 언론들도 이제는 한국의 속도가 업계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힘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팀은 빨리 지으면 제품 질이 떨어진다는 뿌리 깊은 편견을 극복해야만 했죠. 비평가들을 잠재우기 위해 그들은 파격적인 7년 보증을 내걸었습니다. 당시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제안이었죠. 2년이나 3년 보증이 표준이던 시장에서 이런 움직임은 슬로바키아산 자동차의 내구성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을 보여준 것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튼튼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감히 이렇게 대담하고 긴 약속을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공장 내부에서는 300대가 넘는 첨단 로봇들이 정밀 용접 작업을 수행하며 그 지역에서는 본 적 없는 수준의 기술적 정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수천 대의 차가 도로를 누비기 시작하자 슬로바키아 경제 전체가 그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한국 기업이 진출하기 전 슬로바키아는 소규모 공장과 제한된 수출로 연간 약 30만 대의 차를 생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에는 생산량이 57만 대로 뛰었고 2019년에는 연간 110만 대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불과 16년 만에 국가 자동차 생산량이 거의 4배로 늘어나면서 시골 풍경은 글로벌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인구 540만 명에 불과한 슬로바키아는 인구 대비 자동차 생산량 세계 1위 국가가 되었고 이를 큰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2022년 데이터에 따르면 슬로바키아는 주민 1000명당 184대의 차를 생산하며 이웃나라 체코를 훨씬 앞질렀습니다. 차가운 생산 통계 수치를 넘어 한국 기업의 진출은 현지 슬로바키아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깊은 사회적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십 년 동안 농부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뒤를 잇거나 저임금 노동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날 바로 그 청년들은 숙련된 기술자가 되어 첨단 산업 로봇을 다루고 복잡한 다단계 생산 시스템을 능숙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단순히 공장만 지은 게 아닙니다. 현지 기술 학교들과 제휴해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키워내는 전문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교육 과정은 엄격한 품질 관리와 끊임없는 개선을 강조하는 한국식 제조 철학을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단순 노동자가 아닌 현대 자동차 기술과 공학의 진정한 마이스터인 새로운 세대의 근로자들이 탄생했습니다. 세계 생산성 순위에서 기아 진리나 공장은 유서 깊은 독일 공장들조차 제치고 유럽 내 1위 자리를 꾸준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자부심은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진리나에서 기아 유니폼을 입는다는 건 지위와 안정, 그리고 직업적 우수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도시 풍경도 변했습니다. 늘어나는 국제사회 커뮤니티에 맞춰 식당과 상점에 한국어 간판이 등장했으니까요. 현지인들은 공장 주변의 활기찬 지역을 애정어린 말로 리틀 코리아라고 부르며 깊게 뿌리내린 문화적 융합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급성장은 슬로바키아가 2004년 유럽연합에 정식으로 가입하는 발판이 되었고 거대한 무관세 시장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진리나에서 생산된 차량은 이제 관세 부담 없이 유럽 전역으로 수출될 수 있었고 이는 더 큰 성장과 확장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갈라진 두 길을 되돌아보면 서구 기업들이 완벽한 조건을 찾을 때 한국은 스스로 필요한 조건을 만들어 나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공은 단순히 재무적인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숫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역사적 유대감이 그 뿌리에 있었죠. 한국의 관점을 이해하려면 1950년대 처참했던 전쟁 직후에 대한민국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당시 한국은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서방 세계는 한국의 미래를 매우 회의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자선 차원에서 원조는 해줬지만 투자가 가능한 나라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한국은 불굴의 의지와 투지로 불과 50여 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1990년대 한국 경영진이 슬로바키아를 봤을 때 그들은 블랙홀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어렵게 시작했던 자신들의 과거를 본 것입니다. 이웃나라보다 뒤처진 아픔, 체제 변화의 혼란, 그리고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뜨거운 열망을 알아본 거죠.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호 존중과 동반 성장을 바탕으로 대등한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었죠. 서구 기업들이 동유럽을 값싼 노동력 공급처로만 여길 때 한국 경영진은 현지 리더를 키우고 핵심 기술을 전수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파견 직원들에게 의존했지만 곧 전략을 바꿔
슬로바키아 관리자들에게 핵심 운영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권한 위임은 현지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한국 특유의 할 수 있다는 정신을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적이었던 빨리빨리 문화는 점차 역동적인 리듬으로 자리 잡았고 덕분에 진리나 공장은 경쟁사보다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독특한 문화의 융합은 1970년대 중동 사막에서 한국 건설 노동자들이 보여줬던 전설적인 투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한국 기업들은 남들이 포기할 때 자결하는 더위 속에서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완수해냈고 30년 뒤 그 정신이 얼어붙은 슬로바키아의 겨울을 이겨낸 것입니다. 이런 철학의 차이는 이웃나라 체코에서 폭스바겐이 스코다를 인수했을 때와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폭스바겐은 이미 정체성이 확립된 브랜드를 샀지만 기아는 백지 상태에서 진리나 공장을 세우며 슬로바키아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이 유대감은 자동차 분야를 훨씬 뛰어넘는 깊은 전략적 동맹으로 성숙했습니다. 양국의 관계는 생명선과 같은 중요한 경제적 관계로 발전했고 이제 두 나라는 미래의 안정을 위해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로베르트 피초 총리 같은 현 정치 지도자들도 이를 인식하고 새롭고 중요한 산업 분야로 한국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 주류 정치계에서 아웃사이더로 비치고 나는 피초 총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실용적이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난 셈입니다. 이 확장되는 파트너십의 첫 번째 개척지는 에너지 분야입니다. 슬로바키아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센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유럽연합이 환경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슬로바키아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대량으로 생산할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원자력 에너지가 그 주된 해결책으로 떠올랐는데 이미 슬로바키아 전체 전력 수요의 55%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4년 슬로바키아 정부는 국가 에너지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신규 원전 건설을 승인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입찰 과정에서 러시아 기업들을 배제하고 대신 기술력이 검증된 한국, 프랑스, 미국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안전성과 비용, 효율성,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 보여준 것처럼 공기를 정확히 맞추는 능력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미래 동맹의 두 번째 축은 전기차로의 급격한 전환입니다. 이건 슬로바키아 경제에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제조가 전체 산업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나라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은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유럽연합은 2035년까지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계획인데 이는 슬로바키아가 의존해온 전통적인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지 공장들과 수천 명의 근로자가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경제 엔진이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기아진리나 공장이 이 전환의 최전선에 서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이 공장은 기아가 유럽 현지에서 생산하는 첫 전용 전기차인 EV사의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력들이 엔진 제조에서 첨단 배터리와 모터 시스템 조립으로 넘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경쟁력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한 슬로바키아 동맹의 세 번째 핵심 축은 방위 산업입니다. 지역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그 중요성이 급격히 커졌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동유럽 국가들은 장기적인 안보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시급히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호되는 국방 파트너로 부상했고 최근 이웃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공급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의 성공은 파급 효과를 낳아 슬로바키아도 이제 노후화된 소련제 장비를 최첨단 한국산 무기로 교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이 매력적인 이유는 고성능 기술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려는 의지 때문입니다. 에너지, 전기차, 국방 분야의 시너지는 두 나라의 미래를 단단히 묶어주는 포괄적인 협력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깊은 통합은 앞으로 양국이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중대한 위험 요소도 동반합니다. 슬로바키아는 오랫동안 한국 경제를 괴롭혀온 구조적 취약점, 즉 특정 산업에 대한 극심한 의존도를 그대로 물려받은 셈입니다. 자동차 부문이 산업 생산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시장에 조금만 차질이 생겨도 국가 전체가 즉각적이고 고통스러운 충격을 받게 됩니다. 진리나 공장은 사실상 국가 경제의 심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아가 감기에 걸리면 슬로바키아 전역이 열병을 앓을 정도니까요. 이런 취약점은 2021년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 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춰서자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거렸죠. 전기차로의 전환은 수십 년간
내연기관 부품에만 주력해온 중소협력업체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보다 부품 수가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즉,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전통적인 기계 가공 분야의 일자리 수천 개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죠. 협력이 깊어질수록 슬로바키아의 미래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타국의 정치적 결정과 경제 상황에 점점 더 얽매이게 됩니다. 경제적 위험뿐만 아니라 한국과 슬로바키아의 깊어진 유대 관계는 국제 지정학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바람 앞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만약 슬로바키아 정부가 유럽연합의 정책과 크게 대립하게 된다면 그곳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격으로 난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유럽연합 내의 무역 분쟁이나 규제 변화는 기아와 협력업체들이 지난 20년간 공들여 쌓아온 수출 주도형 모델에 타격을 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그림자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이제 상생과 생존을 위한 춤을 함께 추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 서로의 끈을 쉽게 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아의 산업 심장이 없는 슬로바키아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기아 역시 진리나라는 거점 없이는 유럽 전략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는 셈이니까요. 한때 강대국들에게 외면받았던 땅에 피어난 꽃은 한국인의 피땀과 슬로바키아인의 희망이 뒤섞여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하지만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경계하고 다시 한번 변화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녹색 에너지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파도를 헤쳐나가는 향후 20년이야말로 이 동맹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슬로바키아와 한국의 이야기는 처음 조건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서구 열강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개를 저을 때 한국은 인간의 잠재력이라는 전혀 다른 계산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소위 블랙홀이라 불리던 곳을 전 세계를 선도하는 산업의 등불로 탈바꿈시켰죠. 바닥에서 정상으로 도약한 이 여정은 약자들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는 과거의 슬로바키아처럼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또 다른 나라가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한국의 투자가 역사의 흐름을 바꾼 또 다른 지역이 있을까요? 아니면 도박이 실패로 끝난 곳도 있을까요? 글로벌 비즈니스의 세계는 극적인 반전과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쓰라린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경제 체스판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가장 흥미를 느끼시는지 저희의 다음 심층 취재 주제로 다뤄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을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다음 취재 대상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이어질 에피소드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낯선 땅에서 과감한 모험을 감행한 더 많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축제로 끝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례들은 오늘날의 글로벌 무역 방식을 재정립하게 만든 아프지만 꼭 필요한 교훈을 남기기도 했죠. 위험과 보상이 공존하는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진리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확장 사례가 아닙니다. 경제적 절망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알아본 통찰력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서사시죠. 세계 지형을 둘러보면 어려움을 겪어본 나라들이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다리를 놓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한국 특유의 고속 성장 역사가 있었기에 슬로바키아의 벨벳 잠재력을 믿을 수 있는 특별한 DNA가 있었던 겁니다. 역경을 극복했다는 공통의 경험이 쌓은 신뢰는 일본의 정밀함이나 독일의 공학 기술로도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유대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는 진리나 공장은 최고의 투자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념비와도 같습니다. 기아 공장에서 일하는 4,000명의 직원들은 단순히 차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역 사회를 지탱하며 지리적 위치가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남아시아나 북아프리카의 신흥시장에서도 이런 건설적인 파트너십 모델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유럽의 블랙홀에서 글로벌 리더로 변신한 슬로바키아의 사례는 전 세계 모든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쳐야 할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아니요라고 말할 핑계를 찾을 때 네 라고 말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자에게 가장 큰 보상이 돌아간다는 걸 가르쳐주니까요. 서울과 브라티슬라바의 유대는 이제 새로운 유럽 경제의 초석이 되었으며 물리적 거리는 공동의 번영을 이루는데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을 축하하는 동시에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변화하는 세계 패권이 가져올 새로운 도전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노동의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부상은
20년 전 진리나를 세울 때와 같은 수준의 협력과 교육을 요구할 것입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는 기존 노동자들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첨단 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앞장서서 보여줘야 합니다. 산업의 인간적인 요소를 지키려는 이러한 노력이 향후 20년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계화를 차갑고 기계적인 과정으로 생각하지만 진리나의 사례는 그것이 결국 인간의 감정과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진리나 생산 라인에서 나오는 모든 자동차에는 한국의 혁신과 슬로바키아의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완벽한 순간에 만난 두 문화의 조화이며 단순히 둘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면서 국제적인 파트너십이 여러분의 지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서도 한국 문화나 산업의 영향이 느껴지시나요? 그것이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채널의 원동력입니다. 이 글로벌 기적을 탐구하기 위해 모여주신 호기심 많은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리나의 기적에서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경제적 성공이란 결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혁신과 적응을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죠. 한국과 슬로바키아가 향후 20년을 바라보는 지금 두 나라는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거친 폭풍우를 함께 견뎌낸 가족으로서 서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흑수저 국가가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한 이 이야기는 지금도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든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이는 올바른 파트너와 비전을 공유한다면 오늘의 불리함이 내일의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진리나 공장의 첨단 로봇과 전기차들은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꿈이 현실로 나타난 생생한 증거입니다. 이번 심층 탐구가 복잡하면서도 때로는 가슴 벅찬 글로벌 산업 전략의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여러분께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한국과 슬로바키아의 파트너십, 그 역사와 경제, 그리고 미래를 향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글로벌 경제 이야기에 관심 있는 더 많은 분들에게 저희 콘텐츠가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국제 비즈니스의 숨겨진 보석들을 발굴하는 고품질의 연구 기반 스크립트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바로 코앞에서 또 어떤 불가능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호기심을 잃지 마시고 늘 깨어 계시길 바랍니다.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해 글로벌 무역과 자동차 산업의 진화에 관한 지난 영상들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대본가의 책상에서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진리나 공장을 세워 올린 그 끈기와 투지로 가득 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숫자 너머에 있는 인간의 잠재력,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진실한 이야기에 주목해 주십시오. 한 챕터의 끝은 단지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세계의 가장 매혹적인 경제 대변혁을 탐구하는 여정, 앞으로도 함께해 주십시오. 슬로바키아와 한국, 두 국가가 공유하는 하나의 운명, 그리고 저 지평선 너머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최종 화면, 구독 버튼 및 시청자가 다음에 볼 추천 영상 시각 자료, 엔딩 음악, 천천히 정적 속으로 사라지는 고양되고 영화 같은 오케스트라 트랙, 화면이 암전되며 채널 로고가 중앙에 잠시 나타남, 대본 끝.